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문화를 선사하는 해외여행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기억과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이 해외여행이 한순간 가장 잊고 싶은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터키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청년 A씨가 있습니다. 이 여행은 A씨가 어렸을 때부터 버킷리스트에 적어놓았을 정도로 기다리고 준비했던 여행입니다. A씨는 터키에 도착해서 아야소피아 등 관광지를 방문하고 여러 사람과 만나며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관광 3일차, A씨는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 근처에서 관광하던 중 터키 내 반일 시위대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관세 덤핑으로 터키에는 반일 시위가 지속하였는데 시위대가 A씨를 일본인으로 오해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A씨는 심한 외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전치 8주의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폭행 도중 지갑까지 절도를 당해서 치료비까지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A씨처럼 해외여행 도중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과거에는 이 모든 처리를 개인이 국가의 보호 없이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물 확보, 경찰서로 직접 가서 사건을 접수해서 사건 번호 부여 및 사건 경위서 작성 등을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아닌 이상 제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서 본 A씨의 사례와 같이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재외국민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는 사각지대나 미흡한 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재외국민을 두텁고 넓은 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 2019년 5월에 영사조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사조력법의 정식 명칭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입니다.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제1조를 통해서 이 법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영사조력법은 사실 외교부의 국정 중요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재외국민에게 영사조력을 지원하였지만 이는 외교부의 내부 방침인 훈령이나 예규에 근거하여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사조력법의 제정으로 앞으로는 영사조력이 법률에 기반해 재외국민에 대해 국가가 더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사조력법은 형사 절차, 범죄 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해외 위난 상황 등에 대하여 위기 상황별 구체화한 지침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시행하게 된 영사조력법을 통해 앞에서 말한 A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보죠. 영사조력법 12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관할 경찰 기관 신고 방법 안내와 법률 및 통역 조력에 관해 적혀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관할 공관이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를 본 재외국민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14조에서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재외국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씨는 시위대의 공격으로 전치 8주라는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영사조력법 12조에 따라 해당 재외공관으로부터 주재국의 경찰기관의 신고 및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및 통인 명단의 제공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할 재외공관은 신고를 통해 A씨의 입원 사실을 인지하고 영사조력법 14조에 따라 A씨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주재국의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A씨가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영사조력법을 통해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에 A씨의 사례처럼 영사조력법을 통해서 국민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조력법에서는 제3조에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제4조에서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권리이지만 재외국민의 책무 또한 있음을 보여주어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책무를 균형있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사조력법 제18조 2, 3, 4, 5에서는 영사조력 제공의 중단 사유로 재외국민의 영사조력 허위 요청 및 남용과 악용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19조에서는 영사조력에 따른 경비의 부담 등도 국민의 책무임을 보여줍니다. 터키에서 일본인으로 오해받아서 범죄 피해와 외상을 입은 A씨는 영사조력법으로 형사적 도움과 의료조력을 간편하게 받아서 무사히 귀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영사조력법으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재외국민까지 최선을 다해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21년 1월 16일 영사조력법과 하위 시행령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 법을 세심하게 이행하여 국정과제였던 재외국민 보호체계 구축에 새로운 한걸음을 밟았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사회의 도래로 국가 간 교류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 체류, 거주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욱 안정적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인 영사조력법은 앞으로도 국제사회 곳곳에서 여행이나 기업활동 등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